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미국 개발도상국에 화웨이 대신 삼성 장비 쓰면 금융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 이수님TV에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세계 각국들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조해서 화웨이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이제 배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는 영국 의회는 중국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한통속이라면서 영국 내의 화웨이 5G 장비 대출을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보고를 냈습니다. 네,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한통속이다, 이 말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화웨이의 회장이 런정페이입니다. 런정페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임정비라고 하는데 중국어 발음은 런정페이. 근데 이 런정페이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는 화웨이 회장이긴 하지만 꼭두가시에 불과하다, 이런 인터뷰를 직접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꼭두각시라고 하니까 화웨이는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의 회사라는 말입니다. 그 회장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보다 우리가 더 믿을 만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중국 화웨이 고사 작전을 계속 펴서 강경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금 새로운 통신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중국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금융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금 개발도상국과 중국의 밀접한 관계에 이제 균열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10월 18일에 이제 미 국제개발처의 클릭 차장의 발언을 이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 통신 장비 대신에 삼성이나 노키아, 에릭슨 제품을 사용하면 5G 망 구축 자금 지원 등 총 수십 달러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미 국제개발처 클릭 차장은 중국 대신에 민주 국가들의 기업이 만든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은 대출 등 자금 조달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제개발처는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통신망 구축에 중국 기업 화웨이와 중싱통신, 이것도 중국 기업입니다. 중싱통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가 사이버 스파이에 취약하고 중국 국영은행들의 금융 지원을 받으면 결국 빚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중국은 지난 7년여간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동유럽, 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제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도로와 철도 건설 등을 이제 등 국가 인프라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1대1로 개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최근에도 화웨이 장비를 내세워서 5G 통신망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막대한 돈을 이제 쏟아부어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이제 투자를 진행해 왔고, 해당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국 5G망 건설에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했고, 케냐와 이집트 등이 화웨이 장비와 기술 도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5G망 구축에 있어서 중국 장비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사실 옛날에 모택동 시절에 중국이 엄청나게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때에도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들, 제3국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이 그때 미국과 수교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중국은 아프리카를 그때도 그냥 적은 비용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각 나라들이 이제 중국과 그 후에도 중국은 계속 아프리카를 그렇게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 나라들과는 중국이 굉장히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뭐 1대1로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돈을 뭐 차관을 빌려준다 이런 조건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제 뭐 도로 건설이라든가 항만 또는 뭐 이런 국가들 이런데 이제 막대한 돈을 이제 투자해 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그런 것을 도로 건설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병원을 짓는다든가 학교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주고, 근데 아프리카 국가는 사실은 그런 거 지어줬다 해서 돈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경제가 어렵고 이런 국가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국에서는 뭐 아프리카의 어떤 그 나라에 돈을 받을 상황이 못 되니까 무슨 탄광을 자기네 걸로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국가들은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런 감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뭐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좀 지원을 해 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과는 이렇게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 클릭 차장은 중국과의 계약에는 눈에 잘 띄는 작은 활자로 적힌 불리한 항목이 많다면서 그러니까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계약서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활자로 적힌 불리한 항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이 그렇게 기재를 해놨던 것이죠. 중국의 대출을 받은 나라들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이 남겨져 있고, 또 중국은 그 나라의 국有재산을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그 나라의 국유 재산, 특히나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큰 것들을 중국이 돈을 못 받으니까 중국이 뭐 차관을 빌려서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장에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를 위해서 해준다니까 뭐 오케이를 했을지라도 이후에 뭐 건설을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돈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못 갚을 때는 이제 국가의 그런 국유 재산 이런 것들 다 중국이 또 가져가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요즘에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이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또 빚더미에 빠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자유롭고 또 자본주의 국가,
또 이런 나라, 이런 미국에 이제 협조를 얻는다면 미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개발도상국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 중兴통신이 아닌 기업의 장비를 선택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대안을 제시했다고 월드 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할 대안 장비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핀란드의 노키아, 또 스웨덴의 에릭슨 등 민주국가들의 이제 기업들입니다. 중국은 올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확산 속에서 아프리카의 방역 물자와 의료인 등을 이제 파견하면서 그 방역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의 대규모 5G 투자에 힘입어서 올해 전 세계 통신 장비 점유율을 31%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여지껏은 그렇게 했지만 미국이 최근 이제 중국의 화웨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이제 중국이 그 틈새 시장을 그야말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50% 이상 차지를 했고, 또 다 그 외에 다른 국가, 이런 국가의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면서 미국이 이제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국제개발처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의 삼성전자에도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한국 삼성전자 하면 뭐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의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약속을 지키고 중국처럼 그렇게 뭐 국유재산을 뺏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큰 아주 좋은 이익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5G 무선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5G 무선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5G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는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가 있고, 또 핀란드의 노키아가 있고, 스웨덴의 에릭슨 등이 있습니다. 월드 스트리트 저널은 개발도상국들의 중국 통신장비 구입을 저지하려는 금융 지원 제공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이 확전하는 가운데 미국이 채택한 신무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도 반사이익을 확실하게 보겠죠. 이제 삼성전자가 더욱더 이제 많은 국가들에게 미국의 협조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이제 삼성전자를 도입할 가능성도 앞으로는 열려 있겠네요, 이제. 그래서 9월에 이제 삼성전자는 미국 통신산업계 1위이자 세계 매출 1위인 그 통신사업자 보라이즌과 7조 8,983억 원의 산억 원 7조 8,983억 원 규모의 그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의 규모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미국과도 이렇게 큰 계약을 또 맺었지만, 이제 미국의 그 신무기 전략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중국에 대한 신무기 전략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뭐 아시아라든가 그 개발도상국가에도 이제 미국의 화웨이를 채택했던 국가들이 화웨이와 계약을
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과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좋은 조건이 또 도래를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의 그런 그 화웨이 죽이기 여기에 대해서 이 효과로 파급 효과가 이제 우리나라 삼성과 또는 그 노키아, 핀란드의 노키아와 스웨덴의 에릭슨 이런 이제 이런 큰 그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님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